안녕하세요. 복잡한 주식판 편하게 살아남자 복세편살 운영자 마이겜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위드텍인데요. 제 옆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민석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민석입니다. 위드텍이라는 회사는 2003년 12월에 설립이 돼서 2020년 10월 30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전자장비 및 기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주주 구성을 보면 대주주 지분이 62%가 넘는 시가총액은 1874억이고 발행 주식 수는 1000만 주가 조금 넘는데 이 중에 34.6% 정도가 실제 거래되는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제품 소개 및 매출 구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AMC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 TMS, 그리고 유지보수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네, 일단 설비는 위에 있는 요 세 개를 의미하고 유지보수 용역은 이 설비를 설치하고 추후에 사후 관리해줘서 받는 매출이겠죠. 네. 일단 AMC라는 건 영어로 적어놔서 그렇지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공기 중에 분자 형태로 떠다니는 오염물질을 얘기해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아주 깨끗한 공간에서 제조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미세한 공정에 접어들수록 여기서 떠다니는 오염 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세먼지 수준의 입자였다면 최근에는 분자 수준의 오염물질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공정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전반에 쓰이는 초순수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이게 오염도가 낮게 유지가 돼야 더 공정의 효율성 그리고 완결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순수 내에 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관측하는 시스템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TM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는 아니고 이제 위드텍에서 또 새롭게 개발한 사업 장비인데요. 우리가 정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 회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을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해주는 기기가 굴뚝 자동 측정기기 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죠. 네.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그냥 다 냉장고 같이. 네. 이렇게 생겼는데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한 대당 수억 정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연도별 매출 구성을 보면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0년도 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볼게요. 일단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는 건 AMC 검출 장비고요. 40% 정도 되고 공정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장비가 8%대 그리고 대기환경 굴뚝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27, 28%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런데 네네. 이 19년도는 TMS가 왜 매출에서 안 잡혀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2019년도에는 TMS 장비를 하나도 못 팔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품을 납품하는 시기하고 이게 회계에 반영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T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건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 TMS 장비는 하반기에 납품이 이뤄져서 실제로 회계 반영에는 2020년도 상반기에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뭐 하반기에 납품한 거는 다음에 상반기에 반영되지만 상반기에 납품된 거는 또 그해 하반기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대체로 하반기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을 지금 연도별로 보면 알 수 없지만 분기별로 보면은 1, 2분기보다는 3,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관리하는 데서 오는 매출도 한 23%,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재무 현황을 보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2019년, 2020년 보면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쵸. 네. 네. 영업이익이 20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눈에 띄게 확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영업이익의 차이가 많이 지금 나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조합 주식 보상 비용으로 26억 원을 회사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고 그때 한 해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품 납품에 어떤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발생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비용이 없다고 치면 영업이익이 114억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년도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을 보면 36%, 1700% 넘으니까 양호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보면은 작년도 4분기 영업이익을 참고해 보면 7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이 조금 안 되는데 4분기에 매출 영업이익이 많이 반영이 되면 그래도 100억은 충분히 올해 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미드텍의 강점을 보면
일단 기술력이 괜찮아요.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오염 모니터링 회사 장비의 기술력은 얼마나 미세한 오염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샘플링을 잘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달려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미드텍 같은 경우에는 PPT급이라고 해서 1조분의 1인데요. 그러니까 1PPT 같은 경우에는 1000톤짜리 물질에 1mg이 들어있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민감도라고 해요. 네, 그리고 샘플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질 전체를 검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오염물질이 있는지 이렇게 샘플로 검사를 해요. 그런데 너무 오염물질이 적은 부분이나 너무 많이 있는 부분만을 샘플링하게 되면 오차가 크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IRTS나 세미 같은 국제 반도체 관련 기관에서 표준 샘플링 기법을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인핀저 기법이라고 하는데 미드텍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샘플링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더 추가적인 기술적인 강점은 7가지의 오염 성분을 한 장비로 검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한 장비당 하나의 성분만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미드텍 장비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국내외 대표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 이쪽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 납품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대만의 TSMC에도 납품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요. 자, 미드텍이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을 보면 일단 주력 업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잖아요. 네. 당연히 이 두 가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 미드텍한테도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 두 가지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굴뚝의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ESG나 그린 뉴딜 같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내의 사업 트렌드와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미드텍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전 해체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일단 국내나 해외 같은 경우에 수명이 다 되어가는 원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원전들의 해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으면 수익이 꽤 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이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추가할 원전을 어떻게 할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서 네.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미 수명이 다 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멀지 않아서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고리 1호기랑 월성 1호기가 가장 먼저 해체될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165기가 아예 영구 정지된 상태인데 이 중에서 해체 예정인 게 42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기당 대략 1조 원 정도의 해체 비용이 든다고 추산이 되니까 네, 여기서 일부의 사업만이라도 미드텍이 참여할 수 있으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상장을 했던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을 보면 일단 상장을 한 2020년 10월 말부터 작년 한 5월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꽤 괜찮은 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이게 한 3번 정도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 보호예수 물량이 대부분 1년 미만이거나 6개월 미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상장하고 한 6개월이면 2021년 5월 정도 되니까 요 기간까지 해서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들이 많이 처분된 것 같아요. 주가가 올랐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작년 8월 하락부터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일단 공모가는 25,000원에 됐는데 작년에 1대1 무증을 하면서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진 주식 수는 2배로 늘어났지만 그만큼 가격이 반토막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반영된 차트를 보면 공모가에 산 사람들은 한 주당 가격이 12,500원 정도에 돼 있을 거예요. 네, 요걸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일단 최근 5개월 동안은 저점이 더 낮아지지는 않고 그냥 바닥권에서 큰 거래 없이 횡보 중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줄을 두 개를 차트에 끊어놨는데 2750원, 23,300원 정도가 어떤 저항선으로 보여요. 유사 업체하고 멀티플을 비교해 보면
일단 이 회사가 유사업체로 등록돼 있는 게 한미반도체, APTC, SNU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완전히 똑같은 업체는 아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미드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좀 보수적으로 50억으로 잡을 경우랑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한 70억 원 정도, 작년 4분기 이렇게 잡아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멀티플이 18.7에서 15.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4.9, 그리고 SNU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한 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네.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4분기는 예상치가 없어서 전년도 4분기 적용해서 한 14억 정도,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멀티플이 한 36, 네, 정도로 좀 꽤 높게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멀티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상대적으로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절대적으로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상대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드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명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원전 테마가 주목을 받을 경우에는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차트상 바닥권이고 올해 영업이익을 100억에서 120억 원으로 추정해 봤을 때 현재 멀티플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남은 보호 예수 물량은 없고 대주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갑자기 지분을 팔지 않는 이상은 오버행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더 빠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1차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18,000원에 매수를 하면 2차 매수는 14,400원, 3차는 11,500원 정도에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평단을 16,200원, 14,600원대로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유할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몰빵은 위험합니다. 얼마나 더 그렇죠. 빠졌다가 반등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참고 자료는 이걸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